자, 여기서 임시정부의 헌법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으로 가게 되는가를 표를 그려놓았는데, 이제 돌아와서 법을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신익희 선생도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었고, 행정연구위원회란 이름으로 헌법 초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민주의원에서 임시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라고 하는 데서 조선 임시약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유명한 고려대 총장을 했던 이 유진호라는 헌법학 박사가 또 헌법 초안을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원안을 이렇게 바탕을 해서 원안을 만들고, 또 미 군정청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나온 헌법 초안을 참고안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헌법이 임시의정원에서 만든 헌법하고 대한민국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48년도 헌법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 체제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것이 이제 민주의원 헌법 필사본이고, 이것은 여기 보면 유진호 선생 이름이 써 있는 이 이름으로 봐서는 유진호 선생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헌법 초안, 소위 권성열 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기초한 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초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우리 장병들은 한자를 잘 안 배우셨으니까 보시면 뭐 영어나 뭐 별다를 바가 없을 수 있겠지만 영어보다 더 어렵죠. 근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조헌영 의원이 가지고 쓰던 초안. 이 조헌영이라는 분은 경북 영양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그 아드님이 조지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 고려대학 교수였죠. 이 조지훈 교수로부터 빌려 썼다. 이게 다 지금 고려대학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지훈 교수가 아버지 조헌영 선생이 갖고 있던 헌법 초안, 이거 전부 다 이제 고려대학에 기증을 했는데, 그걸 유진호 박사가 고려대학의 보성 전문에, 그리고 고려대학으로 이어지는 법과 과장을 하고, 그리고 15년 동안인가 고려대학 총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초안들이 모여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온 기념 우표입니다. 임시의정원에서 요 앞에 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기능의 연속성 중에서 헌법 제정하는 것이 임시의정원에서도 헌법을 제정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헌법을 제정한다. 그런데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을 바꿀 때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 임시정부 때도 보면 26년 반 동안 헌법이 한 번 만들어지고 제정되고 1차 개정, 2차, 3차, 4차, 5차까지 개정이 돼요. 독립운동의 지형 변화,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헌법을 저렇게 바꿔갔다는 거죠. 이 왼쪽 것은 이제 1919년 4월 달에 만들어진 헌법이라면, 오른쪽의 사진은 임시정부가 나중에 충칭해서 좌파 우파가 임시정부에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좌우 합작으로 의회가 열렸을 때 42년도가 바로 이제 좌파가 임시의정원으로 들어와요. 그랬을 때 첫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헌법을 개정해서 만들어낸 것이 마지막 헌법입니다. 그러한 기능이 우리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헌법 공포가 48년 7월 17일 날에 있었는데 쭉 개헌을 몇 번 하냐면 지금까지 9번을 했습니다. 임시정부는 26년 반 동안에 헌법을 한 번 만들고 5번 개정을 했는데, 우리는 48년도부터 87년까지, 이게 39년인가요? 39년 동안에 헌법을 9번 바꿔. 거의 4년이 안 가서 헌법이 한 번씩 바뀝니다.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이 87년 헌법이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우리 역사 이래로 이렇게 헌법 안 바꾸고 어려운 건 또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앞정부도 그 앞정부도 자꾸 개헌을 하자 하는데도 개헌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무슨 개헌이 쉬워가지고 3, 4년마다 한 번씩 다 바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이 사진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이재영 국회의장. 연세 안 드셔서 모른다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영 국회의장이 있고, 이 사당 원내대표가 같이, 그래서 만장일치로 개헌을 했던 것이 이 87년도 개정헌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입니다. 그 다음 기능의 연속성 중에서 또 하나 임시의정헌법과 국회법이 있는데 요즘도 우리나라에는 국회를 운영하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임시의정원 시절에도 임시의정원법이 있습니다. 내용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국회법으로 운영한다. 그 다음 거기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이건 이제 1919년에 있었던 것이죠. 특별위원회. 이게 해방된 뒤에도 마찬가지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전원위원회를 모를 겁니다. 지금도 우리 헌법에 국회법에 전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원위원회가 잘 안 열립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법사위원회다, 국방위원회다 이런 위원회 한 위원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 위원회가 통합해서 다뤄야 할 만한 그런 문제다. 그럴 때 열리는 회의가 전원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상해에서 처음에 전원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신채호 선생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전원위원회가 있지만 안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국가 수반을 임명하거나 국무위원을 임명하거나 또는 면직시키는 기능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보면 1925년, 여기 대한민국 7년이니까 1925년 3월 18일 날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이 통과되다. 이게 지금 독립신문 호외거든요. 3월 18일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서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뒤에 대통령 이승만의 그 의결에 따라서 심판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처럼 심판위원회를 열어서 주문 임시대통령 이승만은 면직한다 하는 것을 심판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에 그 자리에서 임시대통령을 선거하니 현 대통령 대리 국무총리 박은식 씨가 당선됐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은식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를 쓴 그 박은식 선생이 이때 임시 대통령 대리 겸 국무총리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 대통령으로 박은식 취임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또 돌아서서 이제 24일입니다. 요거는 18일 날 탄핵안이 통과되고 24일 날 취임식을 거행했다. 취임식 거행하고 또 돌아서서 취임식은 하고 8시인데 8시 30분에 국무총리 노백린 장군, 국무총장 노백린 겸임입니다. 내무총장 이유필, 법무총장 오영선, 항무총장 조상석, 재무총장 이규홍 국무위원들을 선임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가 수반 국무위원을 임명하기다, 면직하기다. 그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또 그 다음에 국정보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국정보고를 하고 대정부 질문을 하고 또 제안을 하고 심의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정무보고에 관한 건 임시의정원 의장 송병조 각하, 누가 임시정부의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가 여기에 정무보고, 대통령이나 지금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 우리 예산 설명을 하거나
정무 보고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홍진 의장에게 내놓은 게 긴급 의회 소집권, 소집의권, 긴급히 일이 필요하니 의회를 소집해 주소서.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한 겁니다. 45년 2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저 뒤에 나오겠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열릴 텐데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3월 1일 이전에 독일에 선전포고한 나라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는 독일하고 지금 거리도 멀고 관계도 없지만 독일에 대하여 선전포고안을 통과시켜 주소서. 이게 45년 2월 28일 날 요구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예산 결산 문제입니다. 우리 기념관이나 뭐 부대나 다 국방부나 다 마찬가지인데 국회에서 예산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작년에 썼는 돈이 정확하게 써졌는지, 왜 돈을 남겼는지, 왜 잘못 썼는지 따져 묻는 결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기능이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지금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예산 결산, 회계 검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요 내용의 임시의정원의 문서들입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가 많아서 어려웠긴 한데 어떤 지출이 있었느냐 보니까 사무비, 비품비, 소모비, 통운비, 잡비, 보조비, 그 다음에 사람 고용한 인건비, 선전비, 여비, 교재비, 도서비 이런 거 있었는데 이때도 보면 특별히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습니다. 기밀비 이런 거는 말이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국회에 다 심의를 받듯이 그때 똑같이 했다. 그 기능이 계속 연속되고 있더라. 자, 다음에요. 외교 및 군사 대일선전포고, 대덕선전포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를 만든다거나 또는 이렇게 독일에 선전포고를 해야 되니 이것을 의회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또 다음에